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쑥스러워하신 겁니까? 보시고? 예. 좀 전에 나온 거 마음에 드십니까?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건지 쑥스러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에 이제 빛 같은 얘기들 많이 예. 해주셔서 이런 것도 있고 네. 진짜 뭐 빛이라는 얘기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있고 예. 이름도 저희가 활용한 것 같은데 진짜로 아. 광자가 빛광자예요, 대표님? 예,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사실 이거는 그렇군요. 아. 네, 몇 달 전부터 이제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 예. 시장의 결국 빛. 포커스와 라이트가 두 개 다 들어간. 근데 사실 그 우리 정 대표님이 그동안 엄청 맞는 얘기 너무 많이 하셨고, 그리고 데이터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 그 얘기는 항상 뭐 저희가 도움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어제 고용 비용 지수 그것도 좀 헷갈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그런 거 중심으로 좀 전해 주시죠. 네. 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데이터가 중요한 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네. 원래 월말 월초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 그 다음에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좀 나타낼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었었고, 네. 또 시장도 그런 데이터들이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월간 고용 보고서 나올 때 뭐 수정이 되면서 네. 시장 분위기를 변화를 시켰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 월별로 나오니까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월간 이제 고용 비용 지수는 분기에 한 번 나와서 네. 네. 정확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파월 의장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나왔던 10월, 11월, 12월 이게 막 숫자가 수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 평균 시간당 임금, 그래서 고용 비용 관련된 흐름이 어떤지를 알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대표님이 이게 순도가 네. 불순물이 좀 적은 예, 그런 그렇습니다. 데이터다. 그렇게 신뢰도가 예, 높은. 쭉 그렇게 네. 얘기해 주셨죠.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랬을 때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예. 지금 파란색이 소위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헤드라인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 세부 항목 중에 중요한 게 또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 파란 게 헤드라인입니다. 네. 근데 지금 고용 비용 지수 파란 것만 봐서는 전년 동기 대비이거든요. 네. 꺾이는 게 없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 낮게 나온 것은 맞으나 오히려 이제 5.0%에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5.1%로 이번 4분기에 오히려 약간 더 올라간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가 처음에 발표되었던 그 순간에는 예상치보다는 낮으나 그래도 절대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걸 과연 좋게 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뭐 지수 선물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에는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민간 말고 정부 쪽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건 제외를 하고 네. 민간 쪽에서 그것도 인센티브를 제외한 웨이지하고 샐러리만 봤었을 때 어떠하냐, 그 흐름이 빨간색입니다. 근데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명확하게 떨어져 내려가는 것으로 저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는 1인당으로 보는 거죠. 사람당으로. 요거는 이제 전체 비용인가요? 전체로 해가지고서 데이터가 나오는 예,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인센티브 제외된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좀 크게 꺾여 내려온 것으로 그렇네요. 저기 일단은 확실히 꺾였네요. 그러네요. 네,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 그러면은 평균 시간당 임금이 최근에 꺾여 내려온 그 흐름이 맞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명을 내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고, 네. 실은 이제 요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또 늘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월시저널의 티밀하우스 기자일 텐데, 네. 거기에서도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25bp 인상은 확실한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백업해줄 만한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FOMC가 몇 시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좀 비둘기적인 힘을 실어주는 네, 그런 코멘트도 같이 있었다는 점이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뉴욕이어 하다가 그 뉴스 중에 하나 보니까 연준이 더 이상 그 뭐 매파적으로 우기기에 어려운 데이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됐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네, 실은 연준이 네. 저는 이제 그 피보팅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예. 그에 맞는 이제 데이터들이 지난주에는 탁탁 정말로 잘 맞게 나왔던 네, 것 같고요. 예.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서는 유럽 쪽에서 월요일 네. 날에 좀 증시가 안 좋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서 나온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가가 좀 또 못 잡는 거 아니냐. 네. 거기다가 독일 GDP가 나왔는데 예상을 깨고 마이너스로 갔었거든요. 네. 그럼 또 침체가 오는 것 네. 아니냐. 그런 걱정이 같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지금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꺾여 내려가냐 이고 요렇게만 사실 데이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뭐 너무나도 좋은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 방향을 돌리기에 충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어제 활용 점정으로 1월의 마지막 시장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도 좀 환호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서 1월 성적표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이제 네. 2월 시작하면서 FOMC로 함께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봐야 할 건 뭔지 우리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12월 달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1월이 좋아도 막 굉장히 기쁘진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좀 이제 아픔이 덜해졌다 네. 정도일 것 같고요. 2월 달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네. 뭐 고용 관련된 거 오늘만 해도 지금 구인이직 보고서 나오고 또 오는 금요일에는 월간 고용 보고서도 네.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직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인플레도 걱정이지만 침체 걱정들도 많이 하기 그렇죠. 때문에 ISM 제조업 서비스업 네, 데이터라든지 관련해서 오늘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글로벌 경기를 최고로 이제 빨리 선행을 하다 보니까 네. 다만 좀 마이너스 폭은 저는 조금 또 좀 추가적으로 줄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바닥은 친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오늘도 지금 그 몇 분 전에 스냅챗하고 그리고 AMD에서 실적이 나온 게 네, 또 어떻습니까? 시장을 그 일단 스냅은 안 좋게 나왔고요. 네, 네. AMD는 좋게 나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실적 같은 부분도 실적 시즌이 이제는 중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정도 사실은 수준만 나오면 뭐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우려했었던 그런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서 그 뒤에는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봐야 될 것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 계속 봐야 되기는 한데 근데 그 경로가 지금은 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금만 더 자세히 스냅하고 AM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냅의 네. 경우에는 이번 실적 자체는 네. 시장의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거나 조금 더 나은 매출액은 거의 부합했고요. 네. 그다음에 순이익은 조금 더 나은 숫자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가이던스인데 원래 이 회사가 공식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놓지는 이제 이번에 않는다라고 발표를 네. 했는데 그런데 레터에다가는 내부적으로 예상한 숫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마이너스이고요. 시장에서는 약간의 플러스를 예상을 했는데 네. 그게 마이너스가 이제 최대로 보면은 거의 10%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나쁘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안 좋은 부분이고요.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AMD가 정말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테크 섹터 내에서도 성장주이다 보니까는 네. 주가 변동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익에 대해 가지고서도 추정치가 왔다 갔다 심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전 부문에서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치도 시장 예상을 조금 상회를 하면서 뭐 사실은 뭐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실적이 예.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시장을 서포트하는 뭐 그게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뭐 미국 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어제 뭐 많이 빠졌어요. 한 3.5% 이상 빠졌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삼성전자에 대해 가지고서는 확실히 이게 좀 시장에서의 뭐 일종의 오해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삼성전자 부문별 이익에서 뭐 예상보다도 더 반도체 쪽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감산을
공식적으로 이번엔 좀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하게 된 계기는 감산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감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이 아마 반도체에 대해서 감산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도 보시기가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예. 예, 왜냐하면은 이게 워낙에나 시장 지배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감산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삼성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게 법률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예.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바는 없지만 예. 그렇지만은 혹시나 하는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할 때에도 예. 보면 뭐 대놓고 감산의 이야기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행간을 읽으면서 저희가 감산을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물량을 줄여 나간다는 걸 보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어제 얘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었을 때 그 캐펙스는 전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겠다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봤었을 때에는 연구개발의 비중을 더 높이겠다. 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네,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되어버리면은 거네. 네, 지금 이제 예상치로는 전체 캐펙 이제 그 설비 투자 전체 투자에서 작년에는 5% 정도가 R&D가 차지한 걸로 네.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 올해는 아마 15%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라인 재배치나 이런 등등을 하면 사실상은 10% 이상의 감산으로 감산을 하겠다. 보아야 된다라는 네. 게 이제 지금 이야기라 사실 저는 뭐 어제 그 공식적으로 감산을 이야기 안 했다라고 해서 정말로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으로 향하고 있다라든지 감산할 계획이 없다라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헤드라인에는 감산을 안 한다는 게 크게 낫지만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느 정도씩은 들어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또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최근에 반등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거를 듣고 싶어 했던 투자자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대놓고. 예, 네. 그런 게 있다라면 좀 더 강하게 여기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또 단기적인 기대를 노린 매수도 들어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4분기 아니면 1월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은 후행적으로밖에 저희가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정말 수많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이걸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나마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이 느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을 매월 말일에 발표를 합니다. 어제 사실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월치 이제 그 분위기가 12월 달에 꽤 나왔는데 여기 보면 산업별로 나옵니다. 뭐 반도체는 어떻게 되었느냐 했을 때 반도체 생산이 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5%대가 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혼자서 감산에서는 이 정도로 줄어들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동참을 하고 있지 않을까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저께 무슨 얘기 하다가 그 데이터 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인공위성으로 삼성전자 기계가 하루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어제 어떤 말 끝에 뭐 월마트에 드론 같은 주차, 걸 띄워서 주차가 얼마가 돼 있는지 보면서 뭐 투자에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헤지펀드를 하는 그런 쪽에는 그런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업체들이 접근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과거에 뭐 토요타 같은 경우에 각 공장별로 본인들이 이제 그 카메라에 달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대수가 나가는지를 거의 맞출 수 있다. 그럼 이거가 얼마인데 구독 이제 받아보겠느냐 이런 식으로들 정말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제한이 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임의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밝혔지만 세부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단순하게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미래는 어떻고 뭐 좀 광범위하지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의견이 궁금해요. 네, 사실 1분기까지는 실적이 계속 부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왔던 그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아도 생산이 많이 감소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재고 증가율은 여전히 플러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말은 아마도 수요가 굉장히 약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감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금 이제 경제가 많이 둔화가 돼서 많이 약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부분에서 수요를 좀 끌어줄 수 있는 요소는 중국이 실은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의 데이터들이 좀 올라오면 여기에서 수요 공백을 좀 메꿔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2분기부터가 실제 우리가 숫자상으로도 이제는 좀 개선이 나타난다. 그런 거를 보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외국인들이 꽤 많이 팔았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 많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판 것 같아요. 예, 올해 들어 예, 거의 예. 판 날이 없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4,700억 정도. 네, 팔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는 그 FOMC를 앞두고서 네. 역시나 또 조금 그 경계감을 드러내는 것도,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를 팔게 되니까 네, 대표주들에서 네, 매도가 대표주에서 파니까. 예,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뭐 단순한 질문인데 1월 달에 너무 많이 오르고 지금 레벨을 보면 나스닥으로 보면 우리 11월 중순, 12월 초 이렇게 탁탁 올라갔던 딱 그 레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1월 초에 뭐 샀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갖고 있었으나 11월, 12월에 팔 수 있을 때 안 팔아가지고 그때 팔 걸 하고 그 마음을 쓰렸던 사람들은 사실 다시 레벨에 또 왔어요. 또 왔으니까 좀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2월에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위아래로 반반이니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분명히 펀더멘탈은 좀 좋아진 것도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은 정말로 주식을 팔고 정말 내던지고 싶었던 때는 작년 11월, 10월, 11월,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변화된 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상황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인플레나 임금 같은 부분들에서 좀 완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굉장히 빠르게 해나가고 있어서 숫자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실은 이번에 계속해가지고 하락장이 나올 때에는 고점도 내려가고 저점도 내려가면서 지그재그로 우하향을 해왔었는데, 근데 작년 4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올 때에는 저점은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 점이 사실은 차트상 제일 큰 차이라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금부터 저점과 고점을 올려가면서 갈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작년 4분기를 참으셨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더 견디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기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때 팔 거 안 팔고 후회했는데 이제 와서 팔으니까 여기서 또 확 올라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항상 진짜 너무 어려운데 지금 아주 결정적인 레벨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정광훈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서도 이 좁은 길 얘기를 사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해주셨는데, 지금으로서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연준의 정책도 그렇고 좁은 길로 비교적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고용 쪽으로도 더 확인할 게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 더 봐야 될 건 침체 쪽인 것 같다라는 언급도 아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요 줄타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나오면 베스트 시나리오고 좁은 길로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숫자들이 좀 빨리 올라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은 실은 예상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좋으냐 조금 나쁘냐, 그리고 이쪽에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뭐 긴축의 강도가 낮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의견이 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어디까지 미국이 올릴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있잖아요. 잘 알죠. 그런데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작년 3월부터 엄청 안 좋아졌었는데, 과연 정말로 위드 코로나란다고 개선이 될까? 된다면 어느 정도 속도일까? 이런 거에 대한 게 아직까지는 투자자별로 굉장히 생각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차이가 좀 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제 그 위드 코로나의 결과물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 속보 데이터가 나온 게 이번 주에 PMI가 계속 중국 쪽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예상치를 상회하고, 또 원래 기준치인 50 아래에 있다가 51로 올라가는 숫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중국 쪽에서 수요가 회복되는 그림은 빠를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
뭐 한국의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중국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중국의 사실에 대한 기대는 그야말로 뭐 만빵이잖아요. 중국이 뭔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정치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데이터를 진짜 보고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MI 얘기도 해주셨는데 중국이 실제로 그러면 그런 오프닝이 되고 데이터가 쫓아오고 하는 걸 보려면 우리가 미국 데이터는 그래도 뭐 보면 되는지 알겠는데 네. 중국은 뭐 보면 됩니까? 뭐 중국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월말 월초에 나오는 네. 각종 이제 뭐 PMI 데이터, PMI. 예.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 일단은 관심이 제일 뭐 기울여서 보셔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으시죠. 그 중국 데이터는 잘 못 믿겠다라는 네. 얘기도 하시는데 걔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법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절대 숫자는 몰라도 예. 트렌드는 저는 확실히 트렌드. 믿어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트렌드는 믿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좀 더 들여다 보려면 신뢰도도 높은 데이터를 네. 보려면 한국 수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수출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데이터들에 있어서 선행성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네. 있고요. 특히나 한국이 주목을 이번에 더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수출이 대단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요인의 상당 부분은 중국향이 부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조차 중국 자체가 분위기가 변했다. 이번에도 뭐 그 비자 발급 문제 관련해서 한국만 이제 좀 안 아침에 그 얘기 좀 좋게 했습니다. 차별적으로 네. 대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과연 한국의 대중 수출이 그런 문제들 때문이냐 아니면은 중국이 재고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보면 중국 재고 증가율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중간재인 우리 거를 안 산 것뿐이지 그 뒤에 중국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중간재를 사갈 것이냐 이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게 나오면은 중국 쪽 경제가 확실히 돌았다, 네.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중국 쪽에서 최근에 그렇게 비자 문제 한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네, 않는다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일본하고 한국이 맡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걸 열어주다 보니까는 중국도 같이 바로 열어준 거고 네. 한국도 열어주게 되면 바로 바로 열어주게. 열릴 걸로 생각하는 게 어저께 그 우리 엔터 기업 디어유에서 만든 앱이 있거든요. 버블이라는 앱이 네. 있는데 그게 중국 진출이 원래 안 됐었습니다. 네. 직진출이. 근데 어제 앱 그 이제 허가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가지고서는 한국이라고 해서 지금 막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수출 데이터는 언제 나오죠? 예, 오늘 나옵니다. 오늘 몇 시에 나옵니까? 오늘 그 그 지금 오전에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오전에 네. 나오고 이 데이터로 글로벌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다. 네 20일까지로는 네. 어쨌든 이제 조업 일수로 예. 따져가지고 봤었을 때는 약간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지표, 뭐 리트머스지처럼 네. 선행적인 네. 어떤 바로미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정광우의 포커스라이트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